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20대 초반인데 몇천만 원씩 돈 좀 모았다는 유튜브 썸네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대 초반부터 일찍 일을 시작했거나 또는 본가에 살면서 돈을 모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20대 초반부터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럼 이런 평범하디 평범한 학생들은 몇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걸까요? 일단 저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도 벌고 월세도 매달 45만 원에서 55만 원씩 내고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1,000만 원이란 돈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아주 큰 목돈이었습니다.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죠. 잘 아끼는 방법과 잘 버는 방법. 먼저 지출을 할 때마다 기록을 해보세요. 최대한 자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2-3개월 정도 기록을 하다 보면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도 나 정말 필요한 것만 쓰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항목별로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게 없으면 생활 유지가 어려운 건가? 예를 들어 식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지출이겠죠. 그렇다면 옷은, 카페는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2번, 대체제가 있을까?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은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여기서 더 아낄 수 있다고 싶은 항목들을 제가 어떻게 아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도시락을 챙겨 다녔어요. 기본적으로 베리에이션이 좋은 기본 재료들, 파, 양파, 청양고추, 당근, 부추, 마늘 등은 대량으로 사서 하루 날 잡고 다듬어 두세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계란도 정말 많이 활용한 반찬 재료였네요. 그리고 카페 비용 정말 많이 나가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중고 기프티콘 마켓입니다. 저는 팔라고라는 어플을 애용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금융 어플에서도 기프티콘을 사고 파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사면 적어도 20-30%는 항상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일반 결제할 때도 요거 쓰면 전부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각 지역별로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있는데요. 이건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카드보다 세금 혜택도 2배나 되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모든 결제에서 10% 정도를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몰랐던 꿀팁 하나 추가로 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서 외식 비용을 줄여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검색 사이트에서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을 검색해서 나오는 체험단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네이버 블로그를 등록해서 일단 신청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영상에서 꼭 자세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을 줄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고정지출입니다. 변동지출은 그달 지출을 아끼는 방식이라면 고정지출은 한 번 줄여두면 앞으로 12개월 이상의 지출을 한 번에 줄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고정지출로는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용이 있는데요. 교통비는 K패스를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기후동행 카드는 잘 알고 있는데 K패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중교통 그렇게까지 많이 안 타는데 기후동행 카드 써도 소용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K패스는 내가 쓴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후동행 카드를 쓰기에 애매하신 분들은 K패스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회사 사람도 제가 알려줘서 최근에 신청했대요. K패스 어플 깔아서 집 주소랑 본인 인증하면 카드도 금방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10,000원 이상씩 할인받고 있어요. 통신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저 대학생 때는 유행하지 않아서 잘 몰랐고 최근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모요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원하는 요금제를 필터링한 뒤에 신청하면 됩니다. 무제한 요금제도 3만원대로 끊을 수가 있고 유심도 바로 다음날 배송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모요 링크 설명란에 달아둘 테니 맞는 요금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집 인터넷이랑 묶어서 할인도 받으며 잘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전혀 차이나지 않고 좋아요. 대망의 주거비용. 사실 이게 가장 부담스럽죠. 저는 중간에 월세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월세지원금도 지역마다 조금 상이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포털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크게 주거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상위 20%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영상을 이탈했을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아끼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학생이 학교도 다니면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빈 시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건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업이에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교 시간표가 불규칙해서 평일 알바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팀 프로젝트 밤샘 작업도 많았습니다. 평일 알바를 하겠다는 마음은 애초에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다른 부수입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는 주말 풀타임만 고정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첫 번째, 평일에는 학교 교내 근로장학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숙사를 사는 친구들은 생활관 행정 업무를 하기도 했고요. 도서관 사서 알바도 있었고 저는 교내의 다른 행정부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생 시간표를 잘 맞춰주기도 하고 일이 많지 않아서 가끔 과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죠. 두 번째, 평일 알바와 주말 알바를 병행하다니 벌써 일상이 좀 바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과제가 조금 적은 기간이나 한가한 주를 활용해서 단기 과외랑 단기 외주를 번갈아 가면서 받기도 했어요. 과외랑 외주는 시간 간의 제약이 적고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만 찾아있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 날 때만 선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재능 마켓 플랫폼은 숨고와 크몽이 있죠. 여기에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자신의 전공을 살린 외주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경험은 나중에 취업할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외, 제가 시간표상 장기 과외는 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알아보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어린이 과외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째까가가와 잘한다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만 있다면 전 아주 추천하는 부업입니다.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한 인턴 활동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 평일 교내 근로를 했었죠. 종강을 하면 교내 근로도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인턴 활동은 이 교내 근로의 빈 공간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트폴리오에도 도움이 되고 풀타임 인턴이기 때문에 급여도 높게 받을 수 있죠. 인턴은 평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 알바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방문하는 과외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외주는 상황에 따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빡세게 사는 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원래 20대 초반에 밤새서 술 마시는 에너지를 육아에 써야 하는 거라고. 시간 지나면 저렇게 열심히 빡빡하게 살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밤새 술 마시는 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시나요? 그것만 안 해도 하루를 에너지 뿜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통제력, 절제력이라는 내적인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 힘은 추후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을 걷도록 씨앗이 돼주고요. 밑도 끝도 없이 빡세게 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이번 달에는 이만큼 아꼈네 라고 기준을 달성했을 때 그동안 못 먹었던 배달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하는 등의 작은 상을 주세요. 그런 치팅데이가 좀 있어야 이 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신청하는 방법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꼭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강의 들으실 필요 없도록 정리해볼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뿅!